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홍입니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까 부담 없이 더 할 수 있어서 좋네요.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가족사 부분을 무조건 언급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가족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어떤 걸 배우고 잘한 사람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가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친가 쪽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외가 쪽 분들은 다 캐나다에서 살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캐나다 분들에서 이 외할아버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홀드먼이라는 분이 캐나다 50년대에 사회신용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미 정치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캐나다에서 이 홀드먼 가족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별명이었냐면은 나르는 홀드먼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되게 독특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 재산을 비행기랑 바꿔서 비행기를 몰면서 캐나다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이름이 나르는 홀드먼 가족으로 불렸던 거죠. 그리고 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중간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캐나다의 이 정치가인 홀드먼 외할아버지가 캐나다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는 개인 통제를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머스크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를 데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외가의 가훈이 너무 멋있어요. 뭐냐면은 외가의 가훈, 보십시오 한번. 위험하게 살되 조심하자, 이게 가훈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게 살자는 거야. 위험하게 사는 게 재밌대.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삶보다 리스크가 있는 삶이 더 재밌어요, 사실. 일반인적인 사고는 아니죠. 보통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처럼 저도 리스크 있는 삶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 위험하게 살 때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친가 쪽으로 넘어왔을 때, 친가 쪽을 보시면은 이제 할머니가 되게 여기는 중요해요. 친할머니 코라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남아공으로 이제 혼자 넘어온 사람이에요. 언제? 14살 때. 독특한 사람이죠.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14살 때 여러분들은 남아프리카로 혼자 이주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14살 때 친할머니가 남아프리카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월터 머스크인 할아버지를 만나서 낳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 아버지 에롤 머스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롤 머스크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제 자주 언급을 할 건데, 일론 머스크 아버지인데 프리토리아 지역의 시의원에 의원을 했어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프리토리아라는 지역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는 에롤 일론 머스크의 친아버지도 시의 의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독특한 이력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의 친아빠 에롤 머스크도 비행기를 구입해서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거를 운이 좋아가지고 이탈리아 사업가에게 판매한 다음에 그 대가로서, 이건 유명한 얘기죠, 에메랄드 채굴권을 지급받았는데, 이게 정식 등록한 업체가 아니고 이제 아프리카의 특성상 너도 요거 캐면 조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서로 간의 구두 계약으로서 이제 받아서 에메랄드 채굴권을 일부 가졌었다. 요때부터 일론 머스크 아버지가 좀 잘 살긴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인조 에메랄드가 나오면서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잠깐 잘 살았었지 금수저 출신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특성을 봤을 때 금수저일 수가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위험하게 살게 됐는지라는 약간의 가족사를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킴벌 머스크라는 남동생이 나와요. 킴벌 머스크. 이 킴벌 머스크도 되게 중요해요. 이 킴벌 머스크는 왜 중요하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한 친구가 남동생인 킴벌 머스크였어요. 킴벌 머스크. 그래서 이 킴벌 머스크는 모든 사업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죠. 심지어는 연년생 차입니다. 연년생. 김벌 머스크는 72년 9월 21일생. 네, 그죠? 그리고 현재 김벌 머스크는 사실은 요리가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력을 잠깐 보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페이스X의 이사회에 있고 그리고 테슬라 이사회에 아직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처음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했던 첫 사업이 집투라고 시작한 거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의 공동 창업자예요. 공동 창업자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둘이 형제끼리 뭉쳐서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 직원 쓸 여력도 없으며 YMCA라는 데서 샤워하면서 사무실 같지도 않은 사무실에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G2를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그때 공동 창업자였어요. 공동 창업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벌 머스크가 존재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제 앞으로 해나갈 스토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잠깐 얘기하면은 여동생인 토스카 머스크라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사실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현재 헐리우드에서 영화 프로듀서로서 막대한 영향력,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유아 때 증상을 좀 알아야 돼. 유아 때 증상. 요걸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유아 때 증상이 뭐였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어머니 이름이 메이 머스크잖아요. 메이 머스크. 이 메이 머스크 부분에서 한번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메이 머스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게 아이한테 저 말고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보세요. 애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이게 이거는 근데 대부분 엄마가 아들 똑똑하다고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제 3살인 애를 받아서 봤는데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은 요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이 지능 발달이 정상에 비해 뒤떨어지는 거로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똑똑하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 일론 머스크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감각이 차단되곤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는 유아기 때 뭐를 주로 얘기했냐면은 스투피드 이디어트를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너 바보구나. 왜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해? 라는 얘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메이 머스크 인터뷰입니다. 이것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더 외롭고 우울해졌어요. kim벌이나 토스카는 입학 첫날부터 친구를 사귀고 집에 데려오곤 했는데 일론은 친구를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는 사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 어머니 메이 머스크의 인터뷰입니다. 결론은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스스로 아스파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이 아스파거 증후군이 정확히 뭐냐면은 많은 천재들이 그 아스파거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도 그에 속하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아스파거 증후군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감정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디서 화가 나고 슬픈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해설로 한번 나온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Elon Musk! It's an honor to be hosting Saturday Night Live. I'm actually making history tonight as the first person with Asperger's to host SNL. Look, I know I sometimes say or post strange things, but that's just how my brain works. 그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들도 이슈가 되었죠. 12년 동안 함께 일한 비서가 월급의 인상을 요구하자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후 휴가를 보내주게 됩니다. 휴가를 다녀온 비서는 그 즉시 잘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혼자 해봤더니 할만했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행동들이 과연 아스퍼거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2008년 9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1944년 한스 아스퍼거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지능과 언어 발달을 가지고 있으나 자폐와 유사한 행동 및 사회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많이 엉뚱하고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친구, 왠지 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세종 스마트 정신건강의학과 권영도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마트 정신건강학과 정신과 전문의 권영도라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남녀 비율은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5대1 정도 되려나? 정신질환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뭐 조현병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티 안 나는 자폐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시면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이 막 재밌는 얘기 해주려고 하면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빈도나 나가시죠? 막 이런 분들이죠. 도덕 일단은 중요한 특징이 공감 능력 제로에 도덕적인 관점조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는 찡이 있죠. 아스퍼거 증후군.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사회성 떨어진다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 사회성이 필요한 것조차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설 한번 들으면은 정확히 아스퍼거 증후군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공감을 너무 이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티라서 그렇구나 할 때도 있지만 혹시 내가 아스퍼거인가? 아니면 얘가 아스퍼거인가? 싶을 때 있으실 거예요. 나 오늘 팀장이 내가 무슨 의견만 내면 계속 무시하는 거야. 너무 속상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T 성향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팀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봤어? 네 아이디어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근데 아스퍼거인 분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까지 속상해? 그냥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들은 나 너무 오늘 대표님 때문에 속상했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T인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개선해보는 게 어때? 라고 약간의 공감을 해줘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인 사람들은 그게 어쩌라고? 네 일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감정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그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나갈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나갈지가 완벽히 정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일론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나갈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할 게 뭐냐면은 10살 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는 실증적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극복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발전하면서 살아오고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는 주제로 다음 편을 제가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